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은 성적이 어떠신가요? 돈세형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 두산이 조정을 받으면 저는 실전으로 저가의 매수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가의 매수해서 어느 정도 당일치기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좀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돈 좀 만지고 싶어서 오늘 산 거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돈세형 일당은 350만원입니다. 만족합니다. 오늘 빅뉴스는 하림 회사가 H&M 해운주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인수가 무산된 거죠. 인수가 무산됐다. 돈세형도 예측 못한,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 지주를 1억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길게 장기 투자를, H&M 인수가 무난히 넘어간다면 지주사 하림 지주가 대박이 난다, 잭박이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이유는 노조 쪽 반대가 심해서 무산된 것 같아요. 매우 아쉽습니다. 서로 아쉬운 거예요. 정부도 하림 지주 회사 튼튼하거든요. 매도하면 됐는데 여러가지 노조도 반대하고 돈이 없는 회사가 알짜 회사 H&M을 인수했다는 거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림 지주가 2, 3년 뒤에 잭팟이 터지기를 기대했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이 뉴스가 H&M 인수 무산이 주식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냥 현재가를 보시면 돼요. 현재가의 반응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바로 보입니다. 지주사 하림을 볼까요? 오늘 이 빅뉴스가 나오면서 하림주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하림지주는 어중간하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도 있죠. 8,000원대를 유지했고요. 1.39%가 올랐습니다. 하림은 16.18이 빠졌는데 하림은 과연 악재인가? 저는 악재라고 보진 않지만 하림이 이렇게 H&M 인수하면서 급등을 하는 테마주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 이번 하락이, 오늘 하락이 하루짜리라 생각해요. 악재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호재 때문에 올랐는데 벌써 이만큼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펜옵션은 어떠냐? 펜옵션 돈세이 오늘 조정 받을 때 들어가서 100만원대 번 것 같아요. 펜옵션은 분명한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림지주는 H&M을 인수하면서 펜옵션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어요. 3조 정도. 유상증자는 보나마나 악재죠. 그러나 무산됐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의 빅 히트 종목은 펜옵션이에요. 21%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만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매우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도저히 오늘 들어가서 어설프게 100만원 보고 팔았어요. 당사자인 H&M 지수를 볼까요? 별 볼 일 없이 80원 빠졌습니다. 악재도 아니고 호재라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80원 빠졌는데 어찌 보면 H&M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펜옵션의 유상증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펜옵션에게는 호재고, 그리고 하림지주도 대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림지주는 지주회사예요. 펜옵션을 통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H&M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죠. 그리고 하림 식품회사가 있고 제일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팜스코가 있죠. 하림지주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매우 PBR이 0.3인가 적어요. 이번 펜옵션이 인수가 무산되면서 유상증자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H&M을 인수했다면 하림지주는 잭팟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림그룹이 H&M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조달 예상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펜옵션 자금입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3조 7천억을 하려고 했는데 3조 원이죠. 그러니 이게 무산되면서 펜옵션은 호재가 된 거예요. 이번 무산이 펜옵션에겐 호재다. H&M 매각협상 격렬 안 됐다는 거죠. 인수가 무산됐다. 하림은 경영 간섭 우려가 있어서 마지막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가 반대가 있었고 먹튀 취급에 격분한 하림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났다. 뒤에서는 많은 압박과 협박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림이 준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 과정, 그리고 6조라는 현금 창출 매우 힘들고 인원도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포기를 했다는 거는 노조가 반대하고 욕을 많이 들어먹으니까 그냥 더러워서 안 한다. 치사하고 더럽고 안 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오면 우리를 도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한 거죠. 사느는 재매각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하림에게는 양재동 개발이 살았습니다. 5년 전에 4,500억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건폐율 이런 게 800%나 상승하기 때문에 땅값이 4배 이상 폭등을 예상합니다. 조건부 통과인데 길 좀 더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길 좀 더 내주면 양재동 개발도 한 6조 정도 현금이 들어간답니다. 이제는 양재동 개발이 집중할 수 있죠. 왜냐하면 HMM에 들어갈 자금을 양재동 개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해운주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찌 보면 하림지주는 호재입니다. 왜냐? 있는 돈 갖고 양재동 개발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양재 도시첨단 물류 계획 위치는 양재동에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26,000평이 된답니다. 상당히 큰 거죠.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 꽤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용적률은 이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싸웠는데요. 800%로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 가성비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 땅에 800%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물류 들어가고 업무, 공장, 문화와 집회, 공동연구, 공동주택 사업비는 6조 8천억이라 합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HMM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양재동으로 때려 넣으면 돼요. 사업 기간은 25년에 착공해서 29년 준공한답니다. 꽤 오래 걸리죠. 서울시는 개발 인허가를 족거부 승인했답니다. 지하 8층, 지상 58층인데 25년 착공해서 29년 준공이죠. 용적률은 800%, 연구개발시설은 20%, 공동주택이 998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972세대, 거의 2000세대인데 이 2000세대는 분양을 들어갈 거예요. 분양이 건물 지기 전에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공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림지주 펜오션은 컨테이너션 운임주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에 집중하냐? 건화물 운임주수가 중요합니다. 건화물 운임지수는 1516이에요. 좀 꺾였는데요. 건화물 운임지수가 3000선까지 만약에 크게 상승한다면 펜오션 하림지수 좋을 거예요. 그러니 건화물 운임지수를 항상 보셔야 되고 지금 1500원대인데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돈을 벌겠죠. 하림지주의 가치평가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8,960억, 22년 매출은 13조 9천억대입니다. 14조라고 봐야 되죠. 28%, 29% 상승을 했고요. 22년 영업이익은 9,400억대, 한 28%대 상승합니다. 그러면 23년 영업이익으로 가치 분석을 하겠습니다. 9,486억, 10배를 해주면 9조예요. 지금 8,960억이니까 1000% 상승 여력이 있지만 지주회사기 때문에 반값 할인, 그럼 500원, 500% 상승력이 있는 겁니다. 현재가는 8,000원이니까 한 4만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죠. 하림지주 PBR 이런 게 매우 유행이기 때문에 PBR을 받습니다. 그런데 PBR을 보니까 0.26 매우 저평가예요. PR도 3.57 저평가죠. ROE는 10%대 나옵니다. 매우 좋아요. 하림지주 가치 평가를 했을 때 5배 정도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쌀 때 흔들리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좋고요. 호재는 양재동 개발이 살아 있습니다. HMM 인수 결렬, 호재 진카는 펜오션입니다. 하림지주는 양재동 개발 땅 주인이다.
페노션은 2조에서 3조 유증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죠. 왜냐하면 HM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림은 인수 격렬로 16.18% 하락했어요. 이유가 하림이 HMM 인수 때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젠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겁니다. 본인인 HMM도 별 볼 일 없어요. 0.42% 하락을 했답니다. 동생이 하도 답답해서 오늘 놀러 갔다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 3천만 원을 벌려고 제가 여행 가서는 540만 원 이익 실현을 했고요. L전자로. 그리고 오늘 처리한 겁니다. 오늘 두산 펜옵션 하나씩에서 1일 매매를 해서 335만 원. 제가 두산 노린다고 했죠. 두산이 하락하길래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펜옵션은 이런 빅뉴스가 뜨길래 조정받길래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5만 원 벌었고요. 두산은 140만 원 벌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방산 쪽 천군 같은 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을 하지만 시원치 않아서 제가 1% 먹고 팔았어요. 137만 원 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산인데 두산 11만 5천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탈 한 370만 원 펜옵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했던 펜옵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하향으로 빠졌는데요. 오늘 바닥을 찍고 빅뉴스에 이렇게 상승. 저는 바로 이렇게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 타임을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림을 볼까요? 하림은 보면 몇 년 동안 이 우탈에 갇혀서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빅뉴스로 6,300원까지 HM에 인수하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무산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바닥은 바로 13번 14번 요 정도 위치가 바닥으로 생각해요. 또 다른 빅뉴스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하림은 지금 매수하시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산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도 있었는데 돈생이 이때 못 팔았죠. 매수는 이때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단타는 이때 들어가서 먹은 거죠.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이 타임 때 매수를 할 거고요. 조정 없이 상승을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LX세미콘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상향으로 갔고요. 돈세형이 요때 사서 요때 못 팔았습니다. 500%를 놓친 거네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년 2년 조정 받았죠. 저는 바닥이 전저점인 여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진다면 요 타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역동적으로 나쁘지만 저는 오늘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350만 원 벌었는데 내일도 강하게 정신 집중해서 일단은 단타면 단타, 초단타면 초단타, 장기면 장기 모든 작전을 다 쓰면서 결국에는 24년 승리자로 가겠습니다. 중장기로는 다시 작년과 비슷한 5억을 벌고 싶고 장기 투자에서는 또 단기 투자만큼 5억까지 벌어서 올해 10억을 목표로 한번 가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최선을 다합시다. 100억 가자!